662번입니다. 자, 방정식 x 세제곱은 이의 한 허글을 오메가라고 할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죠. 자, 오메가 이야기는 이거죠. 자, 선생님이 오리지널 오메가, 가리지널 오메가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항상 오메가가 나오면 다음과 같은 것을 먼저 정리해 놓고 문제를 풉니다. 자, 일단 이 x 세제곱은 1이잖아요. 그죠? 이게 오리지널이죠. x 세제곱은 1입니다. 자, 그러면 이항하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되고, 자, 여기에서 x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제로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오메가가 여기서 실근이니까 여기 인수 2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안 되겠죠. 그죠? 여기서 오메가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기서 한 흑원이 오메가이면 이 개수도 111이니까 모두 다 실수잖아요. 그죠? 다른 한 흑을 오메가 바가 되는 거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여기서 첫 번째 오메가도 이 3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다? 1이다. 그러면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자, 다음 두 번째는 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우리 여기 2차 방정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는 대입하면 성립이죠. 그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 물론 오메가 바도 대입할 수 있으니까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2번 식을 여러 개로 변형할 수가 있죠. 오메가 제곱은 이항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처럼 여러 가지로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입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요 1의 자리에 오메가를 대입하면 오메가 세제곱을 대입할 수가 있겠죠. 요 1이 오메가 세제곱과 똑같으니까. 따라서 얘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 된다? 항상 0이 된다. 그래서 오메가는 3개 연속적으로 3개를 합치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요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우리가 세 번째로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가 있겠죠.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A분의 B의 부반대가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되고,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오메가는 뭐가 됩니까? 오메가 제곱분의 1과 똑같은 거고, 오메가 제곱은 또 뭐가 똑같습니까? 오메가 분의 1과 똑같겠죠. 말뜻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성질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바로 오메가 이항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오메가 반은 뭐가 되나요? 오메가 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오메가 분의 1이 오메가 제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와 똑같다. 여러분도 여기서 변형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세 개의 근이 뭐였죠? 세 개의 근이 1과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세 개의 근이죠. 그죠? 자, 그런데 1은 뭐로 표현할 수가 있나요? 1은 여러분들 오메가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요 오메가는 그대로 쓰고, 이 오메가 바는 보세요. 오메가 바는 또 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오메가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개의 근을 1 오메가 바라고 이야기해도 되지만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도 근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해줘도 되겠어요.
자, 이 정도를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해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니까 먼저 문제 풀 때 요 놈을 간단하게 적어 놓고 여러분들 문제 푸는 게 훨씬 편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자, 기억부터 보시면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해서 오메가 21제곱분의 1까지 여러분 토탈 요금 몇 개죠? 여기가 1제곱이죠.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21개니까 결론적으로 몇 개가 되겠습니까? 22개가 되겠네요. 그죠? 22개가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1은 그대로 적고 자, 요 오메가 분의 1은 방금 선생님이 오메가 분의 1은 뭐와 똑같다 그랬죠? 오메가 제곱과 똑같다 그랬죠. 맞습니까? 오메가 제곱이 바로 뭐와 똑같다? 오메가 분의 1이 똑같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오메가는 오메가 제곱을 이항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오메가 제곱을 이항하면 오메가 제곱분의 1이 되니까 이 오메가도 오메가 제곱은 뭐가 됩니까?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이항하면 되겠죠. 따라서 오메가 분의 1은 뭐와 똑같고 오메가 제곱과 똑같고 그리고 오메가 분의 1은 뭐가 똑같습니다. 오메가 제곱 분의 1은 또 뭐가 똑같겠나요? 오메가와 똑같겠죠. 그럼 보세요. 이 세 개를 보시면 여기 있나요? 오메가 제곱, 오메가 1 있죠. 요거하고 똑같겠죠. 그죠? 얘가 제로가 됩니다. 그럼 얘도 세 개씩 제로가 되겠네요. 근데 보세요. 네 번째는 오메가 세제곱분의 1이죠.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예요? 1이니까 1분의 1이면 다시 1이 나올 것이고. 맞죠? 다음은 오메가 4제곱분의 1이 나오겠죠.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다시 얘는 오메가 분의 1이 돼서 얘 오메가 분의 1이 다시 나오겠죠. 보세요. 세 개씩 나오고 그 다음 1이 나왔는데 다음은 오메가 분의 오메가 4제곱 분의 1이 오메가 분의 1과 똑같으니까 다시 오메가 제곱으로 만들면 되겠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오메가 5제곱 분의 1은 오메가 5제곱 분의 1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얘는 오메가 제곱 분의 1, 즉 얘와 똑같죠. 따라서 오메가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보세요. 세 개씩이 제로가 되겠죠. 요 값이 각각 제로가 되겠습니다. 이해하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토탈 몇 개였죠? 토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오메가 6제곱분의 2는 오메가 6제곱분의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6제곱도 1이니까 다시 1이 나와서 이 1 오메가 제곱 오메가가 반복적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토탈 22개가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3개씩이 규칙적으로 제로가 되니까 자, 22개는 어떻게 됩니까? 3개씩이 몇 번 나올 수 있어요? 7번 나올 수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한묶음으로 본다면 이런 게 몇 개씩 나올 수 있다? 7묶음이 나오고 마지막에 누가 남겠습니까? 오메가 21제곱분의 1이 남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모두 다 제로니까 정답은 바로 오메가 21분의 1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근데 오메가 21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세제곱의 7제곱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얘 또한 1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 되겠습니까? 1이 되겠네요. 그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얘가 22개라서 3개씩 7개 묶이고 마지막에 하나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생각을 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뒤에서 몇 개씩 뒤에서부터 3개씩 묶고 와도 되겠습니까? 이 21조부터 옆에 3개 묶고 이렇게 3개씩 묶는다면 요렇게 3개 묶어서 바로 1 하나가 남겠죠. 그래서 1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앞에서 3개씩 묶어도 되고 뒤에부터 3개씩 묶어도 된다는 것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있는 이 1이 답이 되겠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니은을 한번 가볼까요? 니은. 자, 니은은 어떤 얘기일까요?
1 플러스 오메가고 여기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고 얘는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입니다. 그럼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예요? 1이죠. 오메가 세제곱은 1입니다. 그러면 오메가 4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오메가가 되죠.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제곱이 되고 오메가 6제곱은 다시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세 덩어리와 뒤에 있는 세 덩어리가 어때요? 똑같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형태가 다 똑같죠? 따라서 이수 곱하기 이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 세 개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1 플러스 오메가를 하는데 이 상태가 여기는 2가 되니까 여기는 2가 되니까 그죠? 우리는 1 플러스 오메가를 먼저 생각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요식을 보는 거예요. 요식을. 요식을 한번 보세요. 1 플러스 오메가는 뭐로 고칠 수 있나요? 자, 여기서 잠시 요 내용을 살짝 지우고 자, 여기서 1 플러스 오메가 즉 여기서 1 플러스 오메가가 되죠. 요식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따라서 요 첫 번째 요식이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곱하기.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다시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죠. 1 플러스 여기 있는 오메가 제곱이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는데요. 얘가 바로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자, 곱하기 다음은 1 플러스 2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그럼 그 다음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놈을 먼저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2 오메가 세제곱이 됩니다. 다시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 결론적으로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앞부분 3개가 얼마가 됩니까? 2가 되니까 뒷부분 3개도 얼마가 된다? 2가 되죠. 그러므로 2 곱하기 2가 되어서 답은 얼마가 된다? 4가 됩니다. 4가 되니까 니은은 맞네요. 그죠? 자,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맞는 게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규칙성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디귿을 가겠습니다. 디귿. 자, 디귿은 이제 분수 형태인데 얘를 먼저 통분할 것인지 아니면 얘를 먼저 정리할 것인지 보면 되는데 요걸 먼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분모는 오메가고요. 분자 보세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방금 여기서 했죠.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자,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뭐로 표현할 수 있나요? 마이너스 오메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보세요. 얘는 1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분의 1 플러스 오메가 바인데 요 놈을 이용하면 되니까 똑같은 규칙이 나오겠네요. 그죠? 따라서 오메가 바의 제곱은 그대로 놔두시고 맞죠? 1 플러스 오메가 바 여기서 1 플러스 오메가 바는 오메가 바의 제곱이 이항해서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은 오메가와 오메가가 약분이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되고 뒷부분도 오메가 바 제곱 오메가 바 제곱이 약분되어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니은도 틀렸습니다. 말뜻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리얼을 한번 가볼까요? 자, 리얼도 형태가 디귿과 비슷한 거예요. 디귿과 비슷한데 자, 얘를 먼저 사실 여러분들 통분해도 상관없습니다. 통분해도 상관없고요. 통분해도 상관없는데 자, 오메가 더하기 1 여러분들 오메가 더하기는 뭐였죠? 오메가 더하기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는 뭡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어때요? 얘와 얘가 역수 형태죠. 역수 형태면 여기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모두 다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오메가 하나 약분이 되니까 얘는 오메가 분의 1이 되고 자, 얘도 오메가는 하나 약분하면 오메가가 되겠네요. 그럼 오메가 분의 1은 뭐가 된다고요?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제곱이 된다 그랬죠? 우리 이 원리에 의해서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오메가 제곱이 돼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가 되겠네요. 그죠?
오메가 분의 1이 오메가 제곱이 되니까. 그러면 다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여기 있겠네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얼마 되겠습니까? 이하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리얼도 맞는 거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정답은 니은 리얼 답은 몇 번? 4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먼저 숙지하면 이런 문제는 차근차근 하나씩 다 골라주면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663번입니다. 여러분들 663번은 여러분들 여기가 x 세제곱이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일명 쓰는 및 가리지날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x 세제곱이 지금 얼마예요? 마이너스 1입니다. 1이 아니죠, 그죠? 그럼 이항해 보시면 x 세제곱 플러스 1 이꼴 제로가 되고 이런 1의 세제곱과 똑같으니까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꼴 제로가 되겠네요. 자, 그럼 한 건은 마이너스 1이 실근 하나 나오고 흑은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가 오메가, 하나는 오메가 바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오메가는 근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고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오메가는 요 2차 방정식이 거리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제로가 되고 또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근의 합, 바로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합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어서 1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곱은 얼마가 된다? 바로 1이 되겠네요. 되겠나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또 네 번째, 물론 이 식을 변형은 여러 번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 얘는 오메가, 얘는 다시 볼까요? 얘는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얘보다는 잠시만요.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1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오메가는 뭐와 똑같습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과 똑같고 오메가 제곱은 또 뭐랑 똑같다? 바로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과 똑같다. 이렇게 설정하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 정도 가지고만 알고 있으면 이런 것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 좀 테크닉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오메가 6제곱, 2오메가 5제곱, 3오메가 4제곱, 오메가는 차수가 내려가네요.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걸 A 오메가 더하기 B로 나타내라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높은 차수들을 몇 차로 바꾸어라? 1차로 다 바꿔야 올라가는 뜻이겠죠. 그럼 하나씩 차수를 낮춰 봅시다. 자, 오메가 6제곱은 얼마예요? 여러분들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오메가 6제곱은 세제곱의 제곱이 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1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지만 오메가 6제곱은 1이 되겠네요. 자, 그럼 오메가 5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세제곱과 오메가 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죠.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바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근데 앞에 2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오메가 4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가 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네요.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마이너스 3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자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그냥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얘는 그러면 플러스 500가 제곱을 그대로 일단 제곱으로 여기 동조항 형태가 되니까 적어 놓고 그리고 여기도 6 오메가 플러스 7은 일단 적어 놓으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동량을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 5 오메가 제곱이니까 3 오메가 제곱이 되고 오메가는 마이너스 3 오메가 플러스 6 오메가니까 플러스 3 오메가 되고 상수는 1하고 7이 8인데 마이너스 4인가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차수를 낮춰야 되니까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오메가 제곱은 뭐로 표현할 수 있나요? 이항하면 오메가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오메가 제곱 자리에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3오메가니까 여기 3오메가와 6오메가가 되겠고 마이너스 3인데 플러스 4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얘가 누구와 똑같다 그랬나요? 바로 얘가 바로 A 오메가 플러스 B와 똑같다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 A는 얼마입니까? 6, B는 1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자, 여기 바로 실수 AB가 있죠. 실수 AB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오메가 자체가 뭡니까? 흑은이죠. 허수죠. 허수. 맞죠? 허수죠. 그죠? 따라서 실수 AB가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서로 같은 복소수 개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즉 복소수 상등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는 6이고 B는 얼마가 된다? 1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두 수의 곱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오메가에 대한 문제와 오리지널 오메가, 가리지널 오메가 형태의 문제를 한 문제씩 풀어봤는데 바로 여러분들 요 기본적인 사항을 반드시 적어놓고 생각하라. 이 내용 파트는 뭡니까? 우리 앞에서 복소수 배울 때 I도 해봤죠, 그죠? 그 내용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I는 4제곱이 1이죠. I는 4제곱이 1이죠. 그런데 오메가는 오리지널 오메가는 세제곱이 1이고 가리지널 오메가는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664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한거를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세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여기에 한거를 우리가 오메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됐나요? 자, 그러면 다른 한글은 뭐가 되겠습니까? 오메가 바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야를 보고 얘가 오리지널 오메가인지 가리지널 오메가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즉, 이 식이 x 세제곱 이꼴 1이면 오리지널이고 x 세제곱 이꼴 마이너스 1이면 가리지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 요 방정식에다가 양변에 여기는 곱해봤자 제로가 되겠죠. 그죠? x 마이너스 1을 곱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럼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으로 되니까 바로 x 세제곱이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오리지널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만약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여기 2차에 x제곱 마이너스 x면 여기에 플러스 1이 되어서 그죠? 바로 가리지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다? 바로 오리지널이니까 1이다. 맞죠? 그럼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얼마다? 1이다. 두 번째 오메가는 근이니까 오메가 여기서 오메가는 요 2차 방정식이 근이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제로고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제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죠. 물론 또 두 개 근이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이다. 따라서 또 물론 더 있지만 그냥 앞에서 했죠. 요게 오리지널인지 가리지널인지를 먼저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었으니까 누굴 곱해주면 되겠습니까? x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오리지널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설정했을 때 다음에 값을 구하라. 다음은 보니까 f1, f2, f3, f9까지 다 더해서 몇 배 쳐라? 2배 쳐라. 그럼 우리가 f1부터 구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F1부터 구해봅시다. 차근차근 구하면 됩니다. F1은 어떻게 되었어요? N자리에 1을 넣으니까 1 플러스 N자리에 1을 넣으면 오메가 제곱이 되고 여기도 오메가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여기 있나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뭐와 똑같습니까? 마이너스 오메가와 똑같죠. 따라서 이놈은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하나 약분하면 자 마이너스 오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되겠나요? 자 그러면 F2를 한번 해볼까요? F2. 자 F2는 어떻게 됩니까? N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면 1 플러스 2를 대입하면 오메가의 4제곱입니다. 여기도 오메가의 4제곱이죠. 자 그런데 얘는 오리지널이죠.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니까 얘가 1이죠. 그죠? 따라서 얘는 오메가와 똑같네요. 그죠? 1 플러스 오메가 얘도 오메가와 똑같죠. 그러면 1 플러스 오메가는 뭐와 똑같습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똑같죠. 분의 오메가니까 약분하면 바로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럼 F3도 해보세요. F3은 규칙이 나와야 되니까 3을 넣으면 오메가의 6제곱이 되어서 1 플러스 오메가 6제곱, 오메가 6제곱.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6제곱도 1이죠. 오메가 6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의 제곱이 되니까 1이 되겠죠. 여기도 1이 되어서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F4도 해야 되겠네요. 자, F4는 1 플러스 자, 4를 넣으면 오메가 8제곱이죠. 오메가 8제곱에 오메가 8제곱. 그러면 오메가 8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을 제곱하면 6제곱이니까 다시 오메가 제곱이 나오죠. 그럼 얘가 1이니까 오메가 8제곱은 오메가 제곱과 똑같네요. 오메가 제곱과 똑같아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있죠. 그래서 F4가 F1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겠네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F5는 어떻게 됩니까? 1, 여러분도 여기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5를 하면 오메가 10제곱에 오메가 10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오메가 10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세제곱에 세제곱하면 9제곱이니까 오메가죠. 그러면 얘가 1이니까 오메가가 되죠. 따라서 얘는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가 되고 얘는 바로 F2와 똑같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규칙이 보이죠? 몇 개씩? 3개씩이 규칙이 되겠네요. 그죠? 3개씩. 맞습니까? 요래 3개, 다음 4, 5, 6도 3개가 똑같겠죠. 그러면 토탈 9개니까 요런 3개가 몇 번 나오겠습니까? 3번 나오겠죠. 그 말은 그러므로 이 말은 마이너스 오메가와 여기 있는 또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죠. 그죠? 자, 다 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그리고 얼마죠? 2분의 2분의 1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겠죠. 3개가 3번 나오죠. 근데 여기 또 2가 곱해져 있나요? 따라서 곱하기 1을 하면 요 자체를 6배 하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요 놈은 여러분들 보세요.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고, 자, 요거 오메가 분의 1이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오메가 세제곱이 2이니까 오메가 제곱 곱하기 오메가로 표현할 수가 있고,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죠. 오메가 제곱. 되겠나요?
플러스 2분의 1의 몇 배? 6배.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얘가 어떻게 되나요? 얘가 마이너스로 묶어줄 수 있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여기 있네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맞죠? 얼마 되나요? 1이야 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인데 앞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플러스 1이 되네요. 1 플러스 2분의 1 맞죠? 얘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플러스 1이 되고 곱하기 6입니다. 그러면 2분의 3에 곱하기 6이 되니까 최종 답은 약분하면 3이 되어서 최종 답은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모두 다 규칙성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개가 주기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 주기가 몇 개가 되겠죠? 3개가 된다는 거. 3개씩이 주기가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665번입니다.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1, 2인 두 정육면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도형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게 있고 조금 더 큰 정육면체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한 변은 하나가 한 모서리계 1이고 하나는 한 모서리계 2라는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정육면체의 모서리 길이를 똑같이 늘려서 새로운 정육면체 두 개를 만들었더니 그랬죠. 그럼 얘를 어떻게 똑같은 길이를 모서리를 똑같이 늘려준다고 그러죠. 똑같이 늘려주고 얘도 똑같이 늘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똑같이 늘려준 것을 얼마로 늘려준다고 하면 되나요? x만큼 늘리면 되겠죠. x만큼. 되겠나요? 그러면 얘는 한 변이 1 플러스 x가 되고 얘는 한 변이 2 플러스 x가 되겠죠. 되겠나요? 자, 물론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 사람은 그림을 안 그려도 되겠지만 선생님이 부탁하기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항상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문장을 해석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만들었더니 했죠. 만들었더니 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만들었더니 부피의 합이 처음은 이거죠. 처음보다 180 세제곱센티미터만큼 늘었다. 이때 똑같이 늘어난 모서리 길이를 자, 똑같이 늘어난 모서리 길이를 구하라고 그러죠. 그럼 바로 요 x 값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더니 부피합이 처음보다 여기가 얼마? 180 세제곱센티미터 더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부피에다가 180을 더해주면 이 부피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정육면체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1 곱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고 얘는 2를 곱하면 2의 세제곱 8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180을 더해주면 맞죠? 180을 더해주면 얘의 부피가 되니까 얘는 1 플러스 x의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이 1 플러스 x가 되겠죠. 얘의 세제곱 플러스 2 플러스 x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만 풀면 답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천상 여기 있는 놈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전개를 좀 해줘야 되니까 세제곱 전개가 좀 불편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됩니다. 자, 이쪽을 더하면 189가 되겠죠. 그죠? 자, 합니다. 앞에 거 세제곱, 뒤에 거 세제곱. 자, 3짠짠 하면 3x가 되죠. 자, 한 번 더 적으면 또 분배법칙 해야 되니까 여기 적읍시다. 3 짠짠 하면 3x가 되고 한 번 더 뺏겨 적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3x 플러스 3x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자, 플러스 요번에 얘는 2의 세제곱 8, x 세제곱 x죠. 3 짠짠하면 3이 6x가 되겠네요. 6x에다가 한 번 더 뺏겨 적었죠. 자, 그럼 6이 12x가 되겠네요. 그리고 6x 제곱이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전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동량 찾읍시다. x 세제곱, x 세제곱 얼마? 2x 세제곱이 되고, 자, x 제곱은 3x 제곱, 6x 제곱이니까 9x 제곱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x항은 3x와 12x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5x가 되겠네요. 자, 그럼 3차 방정식이 되네요. 그죠? 상수는 어떻게 돼요? 8하고 8하고 1하고가 9니까 얘가 없어져서 얘가 180이 이항하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80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근이 몇 개 나오겠어요? 3개 나오겠죠. 자, 그런데 물어보는 걸 보니까 똑같이 늘어난 모서리 길이라고 했습니다. 모서리 길이에 뭐 합을 구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자, 실근이 몇 개 나온다. 실근이 몇 개 나온다. 하나밖에 나오지를 않겠죠. 그죠? 그럼 나머지 두 개는 3차니까 흑은이 아마 두 개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실근이 답이니까 즉 얘만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죠. 그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를 하면 자, 조립제법을 이용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최고자 계수가 2고 상수가 마이너스 180이에요. 그럼 우리가 조립제법을 이용한다면 자, 2의 약수 1, 2가 있고 여기가 180의 약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180의 약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놈을 방정식 풀 때는 좀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근 몇 개? 하나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2, 9, 15, 마이너스 180이고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근데 다 더하면 0이 안 되니까 1은 아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조금 여러분들 숫자가 180까지가 와야 되니까 너무 작은 숫자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또 만약에 실근이라면 반드시 여기서 결정이 나니까 그죠? 맞죠? 우리가 물론 루트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맞죠? 그런 생각을 한다면 좀 큰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굳이 음수를 넣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한 3자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 2가 되고 더하면 6이 됩니다. 더하면 15가 되죠. 자, 또 곱하면 45가 돼요. 그러면 여기가 60이 되어서 180 되니까 뭐가 됩니까? 0으로 나누어 떨어지죠. 따라서 3이 나왔죠. 그럼 정답은 바로 이 x는 얼마가 된다? 3이 되니까 정답은 3이 될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럼 얘가 2차 방정식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x-3에 여기는 2x 제곱에 플러스 15x 여기가 플러스 60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도 실근이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예, 나올 수 있죠. 실근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실근이 여러 개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뭐 문제상으로 보면 똑같이 늘어난 모서리 길이니까 근이 하나, 한 개, 실근이 한 개만 나와야 된다. 그러면 얘는 분명히 뭐가 허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판별식 D를 해보면 B의 제곱이죠. 15의 제곱입니다. 맞나요? 마이너스 4AC 제곱이죠. 맞나요? 4AC 하면 60입니까? 맞아요? 그럼 얘가 얼마예요? 225밖에 안 되죠. 얘는 480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음수가 나오니까 얘는 바로 뭡니까? 흑은이 나오는 거예요. 흑은. 그러니까 굳이 얘를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바로 x 이퀄 3이 바로 늘어난 길이가 된다는 거, 늘어난 모서리의 길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 여러분들 3을 찾는 게 급선무인데
여기는 항상 플러스만 들어와야 되겠죠. 왜? 길이는 양수니까. 그런 걸 좀 이해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665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8cm, 세로의 길이가 6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어요. 이 종이 네 귀퉁이에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그러니까 요게 지금 하얀 부분이 정사각형이죠. 요 한 변의 길이가 다 뭡니까? x인 정사각형이란 말입니다. 잘라내고 점선을 따라서 접으면 여러분들 이게 바로 직육면체가 되는데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가 되겠죠. 이런 도형 여러분들 중학교 때 봤죠, 그죠? 이때 접었더니 부피가 얼마라고 합니까? 16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아래 부분에 있는 요 점선 부분에 있는 요 면을 뭐로 밑면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요런 상자를 하나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이때 뚜껑은 있다 없다. 뚜껑은 없다 이런 말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를 따져야 되니까 요 한 변은 얼마 되겠습니까? 양쪽에 x 두 번 빼야 되니까 8-2x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8-2x가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6에서 x를 두 번 빼니까 6-2x가 되겠네요. 그럼 하나가 8-2x가 되고 하나는 6-2x가 되겠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네 개가 바로 앞면, 뒷면, 왼쪽 면, 오른쪽 면 되니까 요 길이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높이가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요게 바로 뭡니까? x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세 개의 부피, 이 직육면체, 뚜껑 없는 직육면체의 부피가 16이니까 가로, 세로 높이 곱하면 되겠네요. 자, 가로 6-2x, 세로 8-2x, 높이가 얼마입니까? x가 되죠. 그죠? 얘가 바로 얼마가 된다? 16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전개를 하면 되겠죠.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3차 방정식이니까 전개를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여기가 x니까 요 하나를 먼저 전개하면서 전개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곱하면 얼마입니까? 4x 제곱인데 여기 x를 곱해야 되니까 4x 세제곱이 되겠네요. 되겠나요? 자, 그리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조금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약분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먼저 전개하기 전에 여기 6-2x가 2가 공통인 게 빠져나오죠. 2가 공통이면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2가 나왔죠. 여기도 2가 또 나오나요? 2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되고 또 2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럼 앞에 4가 곱해지는 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4와 16을 약분하면 4가 되니까 이 상태에서 전개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곱하면 x 제곱인데 x가 있으니까 x 세제곱이 되겠고, 자, 내양 외양하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x인데 마이너스 7x 제곱이 되겠네요. 자, 상수 3, 4, 10인데 x가 있으니까 12x가 되고, 자, 마지막에 이 상수 4가 이하하면 마이너스 4 이꼴 0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자연수 x 값을 구하라 했죠.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7, 12, 마이너스 4를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보면, 자, 다 하면 0이 아니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자, 1의 약수분에 4의 약수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2를 한번 대입해 보면 1,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고 여기에 2면 곱하면 4가 되어서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x 마이너스 2와 여기는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되어서 제로가 되겠네요. 그러면 x가 2가 하나 자연수가 나왔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한번 체크해 보세요. 판별식 D를 체크해 보면 B의 제곱 25 마이너스 4AC 하면 8이니까 양수가 나오니까 여기도 실근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실근을 구해 본다면 X는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25 마이너스 8 방금 구해놨죠. 그죠? 17이 되겠네요. 따라서 2분의 5 플러스 루트 17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묻는 게 자연수 x니까 정답은 2가 되고 이런 x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알겠죠? 알아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원기둥 모양의 그릇 A 그릇에 가득 차 있었던 물을 이 물을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원기둥 모양의 B 그릇에 모두 부었대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밑면에 요 반지름을 R로 놓는다면 요 높이도 얼마가 된다? R이 된다는 뜻이겠죠. 맞습니까? 자, 문제에서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원기둥이니까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같다는 말이겠네요. 이 B그릇에 모두 부었더니 물이 얼마만큼 덜 찼다? 여기 3cm만큼 덜 찼다 이 말이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을 여기 부었잖아요. 그러면 이 물의 양과 이 물의 양은 어떻다? 똑같다는 뜻이 되겠죠. 이때 B그릇의 밑면 반지름 R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의 양과 이 물의 양이 같으니까 부피가 같다.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놈의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는 민들비 곱하기 높이죠. 민들비 반지름이 3이니까 3, 3은 9파에다가 높이 12를 곱해주면 되고 여기는 민들비가 R이니까 반지름이 R이니까 파이 R 제곱에다가 높이가 여러분들 요게 높이가 되죠. 즉 R-3이 되겠네요.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요 방정식을 풀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파이와 파이를 먼저 약분할 수가 있고 요거 전개하면 R 세제곱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3R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하고 12를 곱하면 얼마죠? 108이 넘으면 마이너스 108 이꼴 0이 되겠네요. 맞죠?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1, 3차, 2차, 1차가 없네요. 0에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108이 또 숫자가 좀 큽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면 여기는 항상 양수 근이 나오면 양수로 근이 나와야 되겠죠. 1이 되면 곱하면 6 더하면 3 맞습니까? 맞죠? 이렇게 2차 1차니까 6, 3, 18이 되고 18이 되면 6, 8이 48, 108이 되어서 0이 되겠네요. 따라서 x-6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8 이꼴 0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제로니까 x가 6, 미안합니다. 여기가 x가 아니죠. x가 아니고 다 뭐로 인수분해가 돼야 됩니까? r이라는 문자를 써야 되겠네요. r에 대한 3차 방정식이니까 r-6 r 제곱 플러스 3r 플러스 18로 표현하고 요놈이 제로니까 바로 r은 6이 되어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6cm가 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는 6cm로 결론이 났고 자 또는 여기는 한번 볼까요? 판별식 D를 체크해 보면 B제곱 9 마이너스 맞죠? 4AC 하면 여러분들 음수가 되어서 여기는 흑원이 나오니까 그죠? 바로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정답은 6c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 주의할 것은 보세요. 이 R의 길이는 요게 3cm니까 반드시 R은 3보다는 뭐 해야 됩니까? 커야 된다는 것 알겠습니까? 이런 조건도 하나 체크해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6이 나오고 여기에 만약에 흑은이 아니고 실근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과 뭐 2가 나왔다. 그러면 실근 3개가 나왔는데 R이 3보다 크기 때문에 2분의 1과 2는 탈락이 되어서 6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